자, 이제 두 번째 메이틀랜드 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메이틀랜드 기법. 자, 메이틀랜드 이렇게 쓰고요. 진동기법이란 얘기를 많이 써요. 메이틀랜드는 진동기법.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진동기법이 메이틀랜드 기법이 나오면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진동기법. 자, 그래서 초반에 칼텐본 기법을 할 때 제가 얘기했겠지만 메이틀랜드 기법은 생리학적 운동 그리고 관절 운동 동반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동반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 생리학적 운동도 가능하고요. 관절 운동에도 가능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생리학적 운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피지알로지컬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같은 말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오스테오 키네마틱이에요. 오스테오 키네마틱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스테오 키네마틱과 피지올로지컬 무브먼트, 생리적 움직임은, 생리적 운동은 뼈 운동 형성학과 같은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은 이제 관절 운동은 다들 알다시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스로키네마틱이죠. 아스로키네마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스테오키네마틱과 아스로키네마틱, 관절운동 형상학, 뼈운동 형상학 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메이틀랜드 기법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등급은 우리 현문사 서적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학회의 관점인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5단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키스너코이비에서 나오는 그 등급은 4단계까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전통적으로 메이틀랜드 기법은 4단계까지 전통적으로는 4단계까지가 맞아요. 근데 우리 현문사 서적에서는 이제 5단계까지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우리 키스너코입이라고 하는 책이 한글로 번역이 된 게 6판까지 6th 에디션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7판이 2017년도에 이제 외국에서 나왔거든요. 보통 보니까 한 2, 3년 뒤면은 우리나라 번역본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내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7판이 이제 한국에 나오지 않을까, 교수님들께서 번역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이 7판에서 메이틀랜드 기법으로 5단계로 분류를 다시 했나? 라고 봤는데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여전히 4단계입니다. 여전히 여기 보면은 4단계에서 끝나죠. 그래서 5단계는 현문사 서적에 참여한 교수님이나 어떤 학자분께서 그 견해를 좀 밝히셨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유추를 하건대, 키스너코비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4단계 이상으로 가는 걸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스러스트 기법, 하이 벨로시티 스러스트라고 하는 HVT라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메이틀랜드 기법 4단계를 넘어선 5단계는 HVT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메이틀랜드 기법 1등급부터 볼게요. 1등급을 보면 작은 진폭이에요. 작은 진폭의 주기적인 진동을 가동 범위에 처음에 시행한다. 범위가 적죠. 적은 범위라는 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 관절 가동 범위 운동, ROM 운동과 연관이 지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그 PKB라고 하죠. PKB 알고 있나요? 프론 니 밴딩이라고 하는 자세에서 리플렉션을 시키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리플렉션을, 그러니까 패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사람이 코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팔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한 다리는 뻗어놓고 한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니가 플렉션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 그림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금 리뷰를 해줄 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ROM은 대략 뭐 0도에서 한 30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30도 정도까지 적은 범위로 30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등급 2로 갈게요. 자, 등급 2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등급 1과 비교를 하면은 범위가 꽤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큰 진폭이다라는 거. 큰 진폭으로 주기적인 진동을 가동 범위 내에 실시하지만 가동 범위의 한계는 도달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그 가동 범위 가로치고 삽입 적어준 이유는 키스너 콜비 책을 혹시라도 본다면 이거를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6판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원서에서 있는 내용인데 누락이 돼서 제가 작년에 수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가동 범위의 한계는 지금 조직의 저항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와야지 조직의 저항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 범위 한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게 등급 2라고 하는 겁니다. 등급 3으로 갈게요. 자, 등급 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직의 저항을 넘어서서 가동 범위도 가고요. 길이도 꽤 길죠. 그래서 큰 진폭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용 가능한 가동 범위까지, 가동 범위 한계까지 실시를 하고 조직의 저항이 늘어날 때까지 압력을 가한다. 압력까지 가하게 됩니다.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는 결국 요걸 의미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다. 신장이 되기 때문에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단계를 볼게요. 마지막 4단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폭이 좀 적어졌죠. 작은 진폭으로 하는 거고요. 대신에 차이점이 1단계와의 차이점은 신장되는 곳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가동 범위 한계까지 실시를 작은 진폭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조직의 저항이 일어날 때까지 압력을 가한다. 이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결국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은,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신장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 공부를 할 때 3, 4단계는 압력을 가해야 된다 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3, 4단계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신장 범위까지 가기 때문에, 신장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 저항하는 힘이 나타나는 걸 압력으로 계속 제공해서 막아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래프와 함께 내용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암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팁을 줄게요. 팁을 준다면 뭐 그렇게 큰 팁은 아니지만 1단계와 4단계는 작은 진폭이네요. 작은 진폭.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는 큰 진폭이에요. 큰 진폭. 자, 진폭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근폭은 작은 진폭은 양옆에, 가운데 2단계, 3단계는 큰 진폭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압력을 주는 것은 3, 4단계. 왜냐하면 조직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주고 있고요. 1단계, 2단계는 압력이 없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걸 이해를 하고 이것까지 공부를 한다면 시험 문제는 다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해서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제 무릎이 0도라고 한다면 해부학적 자세, 0도 상태가 이 상태죠. 여기서
등급 1, 등급 1을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등급 1은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등급 1은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를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손목으로 예시를 들게요. 손목으로 예시를 들자면 손 내에 있는 긴장은 풀고요. 그냥 해부학적 자세가 요게 뉴트럴이죠. 리스트 익스텐션과 플렉션이 안 되어 있는 뉴트럴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등급 1을 적용을 한다면 피지올로지컬 무브먼트에 오스테오키네마틱스 뼈 운동 형성하게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 리스트 익스텐션을 만들기 위해서 갈 거예요. 근데 등급 1은 여기서 살짝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등급 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등급 2는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큰 진폭으로 뻗침되기 전까지 적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 PKB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한 100도 정도, 110도, 100도 이 정도까지는 가는 게 정상적인 레벨이긴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짧으면 90도에서도 저항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90도라고 할게요. 90도가 이제 2분의 조직 뻗침이 되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0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90도 중에서 요만큼 90-30 하면 60도가 되겠네요. 요 30도에서 6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2단계는 1단계에 어찌 보면 1단계의 엔드레인지인 30도부터 90도까지 가는 거니까 이 60도 사이로 왔다 갔다 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진폭으로 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고요. 자, 3단계로 넘어갑시다. 3단계는 파란색으로 3단계는 조직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저항이 느껴지는 게 이제 요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까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3단계로 가는 건데 한 여기서 이 작은 범위가 아니라 한 여기까지 가는 거죠. 한 여기까지. 한 요 정도 범위까지, 한 60도 정도라고 할까요? 요 정도 범위까지 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이것도 꽤 큰 진폭이죠. 그러니까 2단계의 진폭 범위에서 한 중간 정도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직 저항이 느껴지는 범위를 약간 넘어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4등급은 작은 진폭으로 여기서부터 마지막 엔드레인지가 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요 정도 범위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정도 범위까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마지막에 좀 밀어주는, 압력을 쭉쭉쭉 밀어주는 느낌이겠죠. 손가락으로 따지면 손목으로 따져볼게요. 처음에 1단계 리스트 익스텐션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한 여기서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1단계예요. 1단계고 2단계는 여기서 조금 더 이 정도까지 가는 거. 이 정도가 2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3단계는 이제 저항이 느껴지는 게 제가 손목을 그냥 손가락을 좀 편 상태로 할게요. 그러면 한 이 정도 90도 가게 되면 저항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럼 3단계는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제 여기서 저항 느껴지는 범위까지 가고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모빌라이제이션도 같이 하면 좋고요. 이런 느낌이 1단계부터 4단계 적용을 한 메이틀랜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 서적에서는 5등급이 나오는데 이 5등급이 도수 교정 단계, 작은 진폭, 빠른 밀기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작은 진폭과 빠른 밀기 사용, 이거는 대표적으로 HVT, 하이 벨로시티 스러스트라고 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수 교정의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단서들 때문에 제가 하이 벨로시티 스러스트라고 하는 스러스트 기법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한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메이틀랜드 기법은 이렇게 4단계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4단계로 얘기를 하니까 요걸로 우선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단계는 제가 시험 문제 내더라도 별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메이틀랜드 기법은 4단계이다가 정답인 거예요. 메이틀랜드 기법은 4단계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